문제 44번. 다음 펌프의 종류에서 작동 부분이 왕복 운동을 하는 왕복식 펌프는 1번 볼류트 펌프. 볼류트 펌프는 날개가 있어서, 안에 깃이 있는 게 아니고 날개가 있어서 측면으로 흡입하고 상부로 토출하는 방법이 볼류트 펌프, 볼류트 펌프라고 하고, 기어 펌프는 시차를 이용해서 기어를 물리고 여기서 오일을 흡입하고 토출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펌프가 기어 펌프입니다. 플런지 펌프는 왕복식처럼 생겨서 왕복 회전을 해서 흡입하고 토출하는 펌프를 플런저 펌프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고, 베인 펌프는 충류 펌프 중에서 날개를 옆 측면에 달아서 케이싱 만들어서 흡입하고 측면으로 빼는 펌프를 베인 펌프라고 하겠습니다. 답은 3번 플런저 펌프가 되겠습니다. 문제 45번. 펌프 중에 작용이 단속적이고 송수량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공기실을 장치할 필요가 있는 펌프는 단속적이다, 공기실이 필요하다. 펌프는 왕복 펌프가 되겠습니다. 왕복 펌프는 4번이 정답이네요. 왕복 펌프는 피스톤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흡입 밸브와 토출 밸브를 달아서 이렇게 나가는 밸브고, 나갈 때 이 유량이 흡입될 때 못 나가니까 여기서 공기실을 달아 놓으면 압축될 때 충격이 받았다가 압축이 없어지더라도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펌프가 왕복 펌프입니다. 시차 펌프는 기어 펌프이고요. 원심 펌프는 볼류트나 터빈, 베인 펌프가 될 것이고, 충류 펌프는 선풍기 프로펠러처럼 충류형으로 생긴 회전을 시키는 펌프를 충류 펌프라고 하겠습니다. 문제 46번. 회전 시 둘레에 고정 안내깃, 둘레를 말하는 케이싱이란 말이겠죠. 케이싱. 고정 안내깃이 있는 펌프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볼류트 펌프에 볼류트에 날개가 달려 있으면 바깥에 가이드 베인이 설치된 것을 터빈 펌프라고 하겠습니다. 답은 터빈 펌프가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다음 펌프 중에서 비속도가 가장 적은 펌프는, 비속도가 가장 적은 펌프는 터빈 펌프가 되겠습니다. 터빈 펌프. 비속도가 가장 큰 것은 충류 펌프이고, 그 다음이 사류 펌프이고, 그 다음에 볼류트 펌프이고, 터빈 펌프의 순으로 비속도가 가장 작은 것은 터빈 펌프.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48번. 펌프라 함은 필요한 양의 액체를 요구하는 높이까지 승합하는 기계이다. 여기서 요구하는 높이를 우리는 양정이라고 말을 하고, 양정은 저수위에서 필요한 고수위까지 올리는 높이를
양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펌프를 설치했다라면 흡입 항정, 토출 양정, 배관 마찰 손실수도, 토출 압력까지 정하는 것을 전양정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 정양정이 되겠습니다. 문제 49번. 펌프의 토출척 및 흡입구에서 압력기 바늘이 흔들리는 동시에 유량이 감소되는 것은, 일단 바늘이 흔들린다라고 하고 유량이 감소된다고 하니까 이 현상은 맥동 현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캐비테이션 현상도 있지만 압력기에 바늘이 흔들리는 것은 맥동 현상이라고 합니다. 캐비테이션 현상과 맥동 현상, 펌프 흡적이나 송풍기에서 흡입과 토출 양정이 있을 텐데, 이 흡입척이 높거나 토출 양정이 너무 많으면 이 펌프가 올려야 될 양정에 한계가 걸릴 수도 있고, 무리면 이론적으로는 10m지만 실제로는 7m 정도의 흡입 양정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흡입척 밸브나 가이드 베인이 잠겨 있으면 펌프가 순환을 할 때, 임펠러가 순환을 할 때 흡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때 거품이나 공동이 생기는 현상을 공동현상, 즉 캐비테이션이라고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나면 올라갈 수 있는 압력이 토출 밸브가 잠기거나 이렇게 되거나 흡입 밸브가 조여지거나 했을 때 압력이 올라갔다가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시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압력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 상태를 왕복하는 현상, 공동현상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맥동현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워터햄머는 이 돌아가던 펌프를 정전시나 갑자기 꺼버리게 되면 올라가던 수압이 내려오면서 여기에 체크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못 내려가니까 여기를 때리면서 수격이 일어나는 현상을 수격작용, 워터햄머라고 합니다. 수격작용은 일반 수압의 약 14배 정도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 압력이 가해지면 파이프가 파손되거나 개척기가 파손되는 등 배관이 흔들림이 생기는 작용을 수격작용이라고 합니다. 진동현상은 펌프가 밸런싱이 맞지 않거나 그랬을 때 흔들리게 되겠죠. 진동현상이라는 용어는 별도로 쓰지는 않습니다. 문제 50번. 유량, 수량 2000L per minute, 양정 50m, 펌프 효율 65%인 펌프의 소요 축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동력 킬로와트는 102분의 감마 QH, 여기다가 효율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2 곱하기 65%니까 0.65, 감마 비중량 1000 곱하기 유량 큐빅미터 퍼 세크죠. 그러니까 2 큐빅미터가 되고 곱하기 양정 50이 됩니다. 근데 미니트니까 초로 나눠야죠. 그래서
60을 계산하면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저도 한번 따라서 눌러볼까요? 1000 곱하기 2 곱하기 5 나누기 102 나누기 0.65 나누기 60은 25kW가 나옵니다. 그래서 25kW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 51번 12kW의 펌프 회전수가 800rpm인 토출량이 1.5 큐빅미터/미니터일 때 펌프 토출량을 1.8 큐빅미터로 하기 위하여 회전수를 변화시키면 되는가? 어떻게 변화시키면 되는가? 펌프 상사법칙이네요. 펌프 상사법칙. 우리가 유량은 회전수하고 변화와 똑같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회전수 변화가 똑같죠. 지름은 다음에 이야기했겠지만, 그러면 여기가 Q 아니고 여기 Q2죠. 다음 변화하는 양이죠. 그러면 1.8은 N2 빼기 8배에다가 유출량 1.5 이렇게 되죠. 그러면 회전수는 800 곱하기 1.8에 나누기 1.5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960rpm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펌프의 상사법칙에 대해서 1차적인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문제 52번 다음 펌프에 관한 설명 중 부적당한 것은 양수량은 회전수의 상사법칙이네요. 양수량은 회전수에는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양정 P는 회전수의 자성에 비례합니다. 동력은 회전수 변화의 삼성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송풍기는 이렇게 송풍기 상사법칙을 쓰면 되고, 펌프 상사법칙은 여기에 지름이 들어갑니다. 또 지름 D1분의 D2에 여기는 유량은 삼성, 양정은 D1분의 D2의 자성, 동력은 D1분의 D2의 5승, 이렇게 변하는 것이 상사법칙입니다. 상사법칙. 그래서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컬러를 바꿔야 되겠네요.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했더니 맞네요.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축동력은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한다. 동력은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토출 속도는 유량하고 관계 있긴 한데요.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펌프 상사법칙 기억해 주시고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53번 풍량 500 큐빅미터/미니트 정압 50mm 아쿠아 회전수 400rpm의 특성을 갖는 송풍기에 회전수를 500rpm으로 하며 400rpm으로 500rpm으로 만들었네요. 동력은 몇 킬로와트가 되는가? 정압 효율은 50%다. 아, 이거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네요. 그러면 1번 킬로와트를 먼저 구해야 되네요. 102분의 1, 감마 1.2 곱하기 Q 500 에다가 분이니까 여기다가 60을 하면 큐빅미터 퍼 세크로 바꿔줘야죠. 큐빅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정압 50mm 아쿠아 50을 쓰면 그 다음에 정압 효율은 0.5 효율 0.5를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 2 곱하기 500 곱하기 50 나누기 102 나누기 60 나누기 0.5는 9.8kg네요. 이 답은 9.8kW. 첫 번째 500풍량을 갖는 킬로와트 1번은 이제 회전수를 400에서 500으로 하면 킬로와트는 회전수 1번에 2배의 삼성의 값을 갖죠. 상사법칙으로. 그러면 9.8 곱하기 400분의 500 400분의 500에 삼성을 곱해주면 되죠. 500 나누기 400은 곱하기 1.25에 삼성에다가 9.8kW는 19.1kW 약 20kW가 나오겠습니다. 약 19.1kW 맞죠? 19.1kW 20kW가 되겠습니다. 문제 54번 펌프에서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펌프 흡입측에서 물의 일부가 증발해서 기포가 발생하고 임페러를 거치면서 압력 상승과 격심한 음양, 진동이 일어나는 현상은 이 부분은 캐비테이션 현상이 되겠습니다.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면 진동이 맥동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데요. 펌프 흡입측에 밸브가 막히거나 베인이 막히면 혹은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 펌프에서 흡입측에서 일단 거품이 생겼다가 올라갔다 나면 다시 내려오면 거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압력이 상승했다가 또 압력이 떨어지고 여기에 따른 진동이 생기는 현상은 캐비테이션 현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포가 가장 키가 됩니다. 기포가 발생하면 흡입측 기포는 캐비테이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비테이션 다음에 팬이라면 컬러 바꿔서 좀 더 설명드릴까요? 팬이라면 이 팬의 이 부분을 흡입 부분을 벤이나 이것들로 줄이면 압력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 현상은 서징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맥동 현상이라고 하죠. 캐비테이션이나 원인은 거의 비슷한데 펌프에서는 캐비테이션, 팬에서는 서징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55번 펌프의 캐비테이션 발생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캐비테이션 현상은 일단 기포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이 올라가고 진동이 생기고 1번 소음과 진동이 생깁니다. 거품이 생기면서 공기에 대한 날개 침식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토출량, 양정 효율이 점차 감소합니다.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고 캐비테이션 현상이 심하면 양수불능 현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55번에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면 토출량, 양정 효율이 감소한다. 문제 56번 캐비테이션 방지책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는 것은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는 방법은 단흡입을 양흡입 펌프로 바꾼다. 맞습니다. 수직축 펌프를 사용하고 회전차를 수정에 완전히 잡히게 한다. 캐비테이션은 어쨌든 펌프가 수면보다 위에 있을 때 이론적 협상 높이는 10m 근데 실제 높이는 7m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온이 높아지면 이 양정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면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토출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방법이고 펌프 설치 위치를 낮춘다. 맞습니다. 캐비테이션이 생기는데 회전수를 빠르게 하면 캐비테이션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7번 펌프의 보수관리 시 점검 상황 중 맞지 않는 것은 펌프를 보수할 때는 윤활유 작동을 확인합니다. 축수 온도 즉 축봉장치의 온도도 확인합니다. 스타핑 박스의 누설도 확인합니다. 스타핑 박스는 축봉장치에서 실제로 모터와 펌프가 축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터빈 펌프나 볼리우드 펌프나 다단이나 단단 펌프가 되겠죠. 이렇게 펌프가 있다라면 이 축 부분에서 물이 한 방울씩 흘러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축수 온도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다단 펌프에서 프라이밍 누설 확인. 프라이밍은 펌프 흡입 측에서 토출 측으로 물을 양수할 때 우리가 풋밸브를 설치하고 물을 양수하게 되는데 그냥 펌프를 세워 놓으면 이 안쪽에 들어있는 물이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풋밸브를 사용하는 것이고 풋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물 마중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에 물 보충 탱크를 넣어주고 체크밸브를 이렇게 사용해 주는 거죠. 이 풋밸브가 또 체크밸브 역할을 해주니까 항상 펌프는 만수가 되어 있어야 다시 가동할 때 정상 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밍의 누설 확인, 이
보충수의 누설 확인까지는 펌프 보수 관리할 때 쓰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공존행동이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존행동의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